그러면은 선생님이 우리가 오늘 하게 될 영화를 활용한 에코백을 만들 건데 요거를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준비됐어요? 준비된 사람은 손 흔들어 주세요. 자, 지금 손 카메라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손 카메라에서 보면 여기에 두 가지 형태의 에코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요 그림의 에코백이 있고요. 그리고 요 그림의 에코백,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받았을 거예요. 아마 랜덤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뭐가 갖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오늘은 요 두 가지를 활용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선생님이 먼저 요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의 PPT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가 먼저 이 작품을 제작하기에 앞서서 이 그림이 누구의 그림인지, 무슨 그림인지를 한번 먼저 알아볼 거예요. 자, 왼쪽의 그림과 오른쪽의 그림 두 가지 그림이 여러분들 에코백에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자, 왼쪽의 그림은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의 그림은 해바라기라는 그림입니다. 자, 작가가 혹시 누군지 알려나 모르겠네요. 선생님이 오늘 이 작가와 그림에 대해서 이 수업이 끝나온 이후에는 모두가 다 저 이 그림 알아요. 누가 그린지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설명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얘기를 해줬고요. 자,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지금 보이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지? 누구지? 고흐. 시은이. 미리 공부했어요? 네. 와우, 멋진데. 맞아요. 고흐라는 사람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라는 이름이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방금 시은이가 얘기한 고흐라는 사람을 선생님이 조금 가르쳐 줄게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죠? 어느 나라 사람일까? 네덜란드 출신이라고 해요. 여기서 작품 활동을 하는 화가로 유명하고요.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렸느냐? 아닙니다. 판화를 복제하는 일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많이 믿어서 이 사람이 원래부터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려고 공부를 했대요. 신학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목사가 되었느냐? 목사가 안 되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화가로 만나고 있겠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신학을 배우려 했지만 목사가 되지 못하고 성직자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미술의 길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길로 들어왔는데요. 이 사람은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레처럼 그런 가난한 사람을 그리는 화가가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그림을 시작을 했고요. 아직까지 그림 우리 색칠 안 해요. 선생님이 먼저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듣는 시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다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 또 다른 화가의 그림을 하나 보여줄까요? 아주 많은 인물 화가가 있죠. 인물 그림이 있죠. 이 모든 그림은 다 반고흐의 그림입니다. 오늘 보여주는 그림은 모두 고흐의 그림이에요. 자, 이 반고흐라는 사람은 자신은 인물화가라고 하면서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43점, 43개의 자화상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은 사진 작가가 착각하고 우리를 찍는 모습보다 내가 훨씬 더 잘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자화상에 대한 자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자화상의 배경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회색과 약간 갈색으로 좀 어두운 느낌이죠. 자화상에 우리가 보통 찍는 자화상은 보통 정면을 보고 있어요. 그죠? 지금도 보면 얘들아
정면으로 선생님을 보는 친구들이 더 많죠. 근데 이 고흐의 그림은 아까 여기도 볼 수 있듯이 약간 어디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측면을 보고 있어요. 자신의 얼굴의 측면을. 그래서 정면을 응시하지 않고 측면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 고흐라는 사람이 불안정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성직자가 되려고 했듯이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조금 시달렸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아팠던 사람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림과 비슷한 그림을 먼저 하나 소개를 시켜줄게요. 이 그림은 뭐냐면 고흐의 작품이에요. 고흐의 작품인데 고흐는 밤하늘을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별이 빛나는 밤에처럼 똑같이 그런 밤의 모습을 그렸는데 밤하늘 너무 좋아해서 이 밤의 효과에 매료가 되어서 이 도시에 이 아르리라고 하는 도시로 이 사람이 내려가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여기를 도시를 떠오르게 하는 이러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던 것 중에 또 하나의 작품입니다. 물론 별이 빛나는 밤에가 더 유명한 작품이지만 이 작품 또한 고흐가 밤하늘을 많이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그림은 약간 비현실적인 그림이라고 해요. 보면은 보여요 여러분? 여기 땅과 하늘,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땅을요 보이는 것보다 조금 축소시키고 하늘은 보이는 것보다 더 넓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고흐의 그림이에요. 자, 뒤에서 해바라기라는 그림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건데 이 친구들을 알 수 있듯이 이 고흐라는 사람이 노란색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과장되게 조금 그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있는 카페의 그림이에요. 실제로 있는 카페의 그림인데 고흐의 그림 중에서도 인기 있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고흐가 노란색을 좋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 카페를 벽을 노란색에 그대로 표현해냈고요. 또는 그대로 표현한 것보다 조금 더 과장해서 더 노랗게 색채를 더 눈에 띄게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해바라기를 받은 친구 손도 한번 들어볼까요? 해바라기 그림. 윤우랑 시은이랑 몇 됐고요. 그 다음에 별이 빛나는 밤에 받은 친구. 민서, 준영이, 태민이는 여기 손만 보여요. 서연이도 받았고 정화도 받았고 그렇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중간중간 여러분들과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손카메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카메라를 봐서 선생님이 자, 언박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들고 있는 요 그림부터 에코백을 꺼내야 되겠죠. 벌써 꺼낸 친구 있는 거 아니죠? 같이 우리 함께 해요. 알겠죠? 자, 별이 빛나는 밤에도 꺼내고요. 각자 들고 있는 에코백을 꺼내줍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미리 조금 같이 선생님은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없으니 선생님이 미리 조금 색채를 칠해놨어요. 그리고 이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꺼내주세요. 자, 여러분 보면은 이 안에 선생님이 이렇게 종이를 하나 끼워놨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없는 사람은 본인 거라도 끼워 넣어주세요. 아마 끼워놨을 겁니다. 왜 끼워놨냐면요. 색칠을 할 때 혹시나 너무 진하게 하거나 해서 뒷면에 베릴까봐 버릴까봐 색상이 묻어나올까봐 또는 여기 묻어나올까봐 해서 선생님이 종이를 하나씩 끼워 넣어 주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빼지 마시고요. 그대로 넣은 상태에서 우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 색칠을 하려면은 색칠 도구가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들 요거 색칠 도구 받았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얘들아 설명해 줄게. 그냥 우리 사인펜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얘는 패브릭 마카라고 하는 거예요. 패브릭 마카라고 해서 자, 똑같이 사인펜처럼 생겼어요. 그죠? 펜 촉은 똑같이 생겼지만 사인펜이 아니에요. 해서 패브릭, 우리 이런 천이나 면에 그림을 그려서
얘를 빨았을 때도 색깔이 지워져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패브릭 마커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용하다가 더러워져서 가방을 세탁을 하더라도 색이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고 더러워져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마커를 이용할 거고요. 자, 지금부터 각자 아까 선생님이 본래의 작품을 하나 보여줬어요. 자, 본래의 작품을 보여줬는데 이 보여준 작품과 뭐 똑같이 그림을 그려도 좋고요. 또는 나는 나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명화를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새로 나의 스타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나만의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에코백은 부들부들한 재질이 아니라 약간 까칠까칠한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칠을 할 때 그냥 종이에 색칠을 하는 거랑은 느낌이 조금 다를 거예요. 이렇게 칠했을 때 바로 진하게 묻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이 패브릭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앞에 색칠을 한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냥 칠하는 거, 명암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그냥 칠해버리면 똑같이 색깔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명암 조절과 색깔을 더 예쁘게 하려고 하면 내가 명암을 더 진하게 주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칠을 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명암을 표현을 하면 좀 더 예쁘게 같은 공간이더라도 원근감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해바라기라는 요 그림을 설명을 해볼게요. 자, 고흐는 해바라기 그림을 아주 좋아했는데요. 평소에 가장 좋아했던 꽃이 이 해바라기라고 합니다. 유달리 노란색을 좋아했다고 했죠. 아까 선생님이 카페의 그림에도 노란색이 있듯이 노란색을 좋아했기 때문에 집 안에도 노란색깔 페인트 칠을 칠한 집을 했고 화실에도 노란색 이 해바라기 꽃을 가득 뒀대요. 그래서 이 해바라기 그림을 많이 그렸고요. 이 연작으로서 여러 해바라기 그림을 하나만 그린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그림을 그려냈대요. 그래서 이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내려고 밤새도록 그려냈기 때문에 이 해바라기의 모습이 시시각각 시든 해바라기도 있고 생생한 해바라기도 있고 시시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해바라기 그림에서 노란색의 해바라기와 대비를 이루는 이제 그림에서는 알 수 있어요. 옅은 녹색 이런 해바라기만 있는 게 아니라 녹색이 있죠. 꽃이 있으면 잎이 있듯이 이런 녹색들을 같이 배치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녹색은 풀로 해주고 꽃은 노란색 또는 뭐 주황색, 빨간색 명암을 표시를 해주면 고흐처럼 살아있는 해바라기를 표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해바라기는 아까 선생님이 숫자를 물어봤었잖아요. 자, 고흐는 이렇게 해바라기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총 3가지 지금 PT 화면 한번 여러분들 볼까요? 선생님이 해바라기 그리는 친구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PT 화면을 손카메라 말고 PT 화면을 한번 보시면 해바라기 그림 선생님이 3개를 띄워놨어요. 자, 첫 번째 해바라기 그림은 해바라기 꽃이 3개 그리고 두 번째 해바라기 그림에는 세어봤는지 모르겠어요. 12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거는 이 가운데 거죠. 가운데 그림. 그리고 가장 유명한 해바라기 그림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15송이의 해바라기 그림입니다. 고흐가 생전에 귀는 열어두세요. 색칠은 계속하면서 생전에 총 12점의 해바라기 그림을 그렸대요. 그래서 이 꽃병에 있는 해바라기 그림을 주제로 그림을 그린 거는 총 7개의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근데 거의 구도는 똑같다고 합니다. 개수의 차이점만 있고 구도는 거의 똑같아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해바라기 그림은 하나는 불에 타서 소실이 되고 총 6점의 그림이 현재로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아까 얘기했듯이 세 번째에 15송이의 그림이 있는 것이 가장 유명한 그림이고 가장 비싼 그림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은 자, 이 구도의 해바라기 말고 다른 구도의 해바라기도 고흐는 그렸어요.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지금 PT 화면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림은 꽃이 세워져 있는 꽃병에 꾸며져 있는 해바라기 그림이죠. 근데 지금 PT에 보이는 그림은 꽃잎이 바닥에 누워져 있는 그림이에요. 4개의 정물 해바라기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거기서 시든 해바라기 4개, 왼쪽에 거죠. 그 다음에 두송이 해바라기, 이거는 제목만 붙여서 두송이의 해바라기 그림을 그렸고, 이렇게 잘려진, 왼쪽에 그 4개의 시든 해바라기는 잘려진 그림이죠. 해바라기가 잘려진 바닥에 테이블에 놓여있는, 여기서도 디테일과 질감을 극대화시켜서 표현을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진하기를 명암을 밝고 어둡게 색을 섞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진한 빨간색, 점점점 옅어지는 주황색, 그리고 끝에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색깔의 명암을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주황색이더라도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하고 싶다, 명암을 진하게 주고 싶다 그러면 한 번 칠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2번, 3번 이렇게 여러 번 하면은 진하게 이 명암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작품은요, 얘들아, 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이 작품을 그릴 때 고흐는 많이 아팠대요. 정신병으로 평생을 고통을 받았었는데 이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릴 때도 그 절정이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결국은 입원을 하게 됩니다. 생림이라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서 그 병을 인정을 하고, 아, 내가 이제는 정말 아프구나.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겠구나. 내가 미쳤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한 뒤에 병원에 들어가서 그렸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이 그림에서 보면은 얘들아, 여기에 밑에 보면 작은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은 생림이라는 정말 실제로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밤하늘, 별이 빛나는 밤에와 비슷한 모양의 또 고흐의 그림을 보여줬죠. 거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전체의 화면에서 이 마을이 차지하는 부분은 작아요. 아까 그 그림도 땅이 차지하는 부분은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이 풍경 속에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되게 사소한 존재처럼 보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고흐의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종교적인 편안함을 자기는 표현을 하고 싶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되었던 작품이고요. 정신병원에서 갇혀서 창가에서 보이는 배경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대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있는 동네이긴 하나, 보면서 그렸긴 하나, 자기의 생각을 떠올리면서 보면서 그린 게 아니라 봤던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란 색깔의 별, 이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것이 노란 색깔의 별이에요. 그리고 달, 이 별과 달이 하늘에서 빛의 잔치를 벌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물결도 바람처럼 보이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색칠하기 나름이겠죠. 바람처럼 색칠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명암을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림이 다를 것 같은데, 보면 색깔이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처럼 난 명암을 표현해보고 하겠다라는 학생들은 하면 되고, 색을 섞어도 돼요, 얘들아. 하늘색과 파란색을 섞어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자,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불기둥이 아니고 나무래요, 나무.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합니다. 그 나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나무가 무엇이냐. PT 화면에 선생님이 띄워놨어요.
이 별이 빛나는 밤에서 선생님도 처음에는 아무런 그게 없었을 때, 지식이 없었을 때 이 그림만 보고 봤을 때는 이게 뭐지? 불기둥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이프러스라고 보이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나무가 이 동네에 있었느냐? 그렇지 않대요. 밤하늘을 보고 그리긴 했지만 이 나무가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나무라고 해요. 사이프러스 나무라는 건. 그림 하나는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얘는 그 다음에 아직 해바라기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손이 빠른 친구들은 벌써 완성을 다 해간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나는 완성을 다 했다는 친구들은 뒷면에 아무것도 없는 이 부분에 나만의 그림을 그리면 돼요. 자, 우리가 오늘 해봤던 그림은 해바라기, 그 다음에 별이 빛나는 밤에 라는 그림으로 우리가 오늘은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그림에, 두 가지 그림에 있는 여러 비밀들도 이야기해줬고요. 이 그림을 그린 방고라는 사람에 대한 그런 설명도 조금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친구나 누구한테 이 그림은 방고라는 사람의 어떤 그림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긴 시간 여러분들 열심히 해줘서 완성도 너무 예쁘게 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자기 완성한 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오늘 마지막 인사할게요. 이렇게 들어주세요. 오, 좋아요, 좋아요.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